안녕하세요. 닥터만 교정연구의 백만석 원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교정 진단을 할 때 엑스레이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세팔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싱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셉 트레이싱을 오늘 알아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VSEP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VSEP이라는 게 버전이 지금 많이 나와 있고 최신 버전이 8.0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최신 버전이 아니라 5.5 버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최신 버전을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이전의 버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아직은 VSEP 5.5 버전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계속 자동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AI를 이용한 트레이싱이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엑스레이를 넣으면 트레이싱을 해준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해보면 너무나도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이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트레이싱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구체적인 값을 직접적으로 지정을 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버전은 5.5 버전이고요. 이것을 잘 아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새로 나오는 버전도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5.5 버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5 버전을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먼저 락키가 꽂혀져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락키가 없으면 실행이 되지 않는데요.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컴퓨터에 그 몇 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보통 USB로 되어 있는 락키를 꽂아야만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이렇게 시키고 난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 New라는 이 버튼이 있죠. 이게 새로 트레이싱을 시작할 때 이 New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먼저 우리가 환자의 정보를 기입해야 됩니다. 제가 임의로 1, 2, 3, 4, 5 기입하고 이름에 대해서는 이름이 이미 있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환자의 넘버를 내가 조금 되죠. 0101 2, 3, 4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름을 고기견 이런 뭘 쳐도 지금 임시로 하는 거니까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생년월일은 잘 쳐줘야 돼요. 물론 환자의 이제 이름과 정확하게 그 차트 넘버를 쳐줘야 되겠지만 생년월일은 좀 중요합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환자는 2001년생 1월 1일이라고 이제 적어놓고요. 여기 보면 이 나이가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요구를 해줘야 되는데요. 오늘 하려고 하는 환자는 남자입니다.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기준값이 있습니다. 기준값이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리면 아무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지 그런 걸 볼 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잘 기입을 해줘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프리, 미드, 포스터 이제 리텐션 나오는데 우리가 셉이라는 거는 진단을 할 때도 촬영을 하지만 나중에 교정 중간에도 촬영을 하고 디본딩하고 끝나고 나서도 촬영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셉을 또 트레이싱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맞게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중첩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중첩이라는 건 뭐냐면 전후를 포개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걸 이용을 하는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처음 진단을 할 때 하는 것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다 U를 누르면 이렇게 환자가 이제 그 정보가 아까 기재했던 게 뜨고요. 여기 프리트리트먼트라고 뜨죠. 치료 전이니까 지금 프리트리트먼트가 그대로 되면 되겠고, 만약에 혹시 중간이 교정 중에 찍은 거나 혹은 교정이 끝나고 나서 찍은 거면 이렇게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날짜는 오늘 트레이싱을 하는 날짜예요. 트레이싱 하는 날짜.
그리고 요거 AG는 아까 기입을 했죠. 그 기입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밑에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프리트리트먼트에 밑에 이렇게 새로 한 게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뜨는데요. 우리는 세팔로 엑스레이를 트레이싱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이미지를 넣으라고 많이 나오는데 밑에 어떤 거가 이제 뜨냐면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여기 트레이싱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거고요. 여기 파노라마도 있고 여기 레트럴 필름, 프론트 필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레트럴 필름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마우스에는 버튼이 두 개 있는데 오른쪽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열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임포트라는 걸 누르면 됩니다. 사진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가져올지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우리가 폴드를 찾아서 엑스레이가 있는 거를 가져와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셋 프로그램이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 그 뷰어와 연동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으면 얘가 자동으로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설정된 거에 따라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따로 연동이 되어 있지 않고 엑스레이 필름을 셉을 분석을 할 때 셉을 따로 JPG 파일이나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걸 다시 불러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를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할 것은 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왔죠. 불러왔으면 이렇게 엑스레이가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 피사체와 필름이 동일 선상에 위치하지 않죠. 우리가 피사체 뒤에 엑스레이 필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엑스레이에 찍히는 피사체는 원래 크기보다 확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 크기대로 맞춰줘야 돼요. 그걸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들어왔으면 한 번 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이제는 임포트가 아니라 set 이미지 사이즈로 들어갑니다. 이미지를 크기를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지금 자가 있는데 룰러가 지금 빠져 있어요. 룰러가 여기 이제 그래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룰러가 없죠. 룰러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제가 다른 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불러왔던 것 중에 이걸 한번 불러오면 셋 이미지 사이즈로 들어가면 이렇게 룰러가 뜹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이 룰러가 이 한 칸이 우리 자하고 똑같아요. 긴 칸이 5mm마다 있고 작은 칸 하나하나가 1m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점을 하나 왼쪽을 마우스 클릭하면 점이 찍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1cm 되는 부위 하나 더 찍습니다. 그럼 이렇게 찍히죠. 그럼 이거를 1로 하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못 찍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더 찍으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찍으면 바뀌죠. 또 부분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직선이 되게 해서 정확하게 찍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찍다 보면 우리가 이걸 길게 찍을 수도 있고 짧게 찍을 수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딱 맞춰서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맞췄으면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1cm가 딱 맞죠. 그죠? 여기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추고 나서 요거를 OK를 누르면 됩니다. OK를 누르면 내가 요 거리를 1cm로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OK를 누르면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된 겁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 했던 엑스레이가 아니라 다른 환자의 엑스레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제가 원하는 엑스레이로 대볼게요. 저걸로 트레이싱을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그 트레이싱 하기 쉬운 엑스레이로 제가 하려고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원래 셋 이미지 사이즈를 해야 돼요. 셋 이미지 사이즈를 안 하면 많이 틀려지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덜 보이잖아요. 그럼 덜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셋 이미지 사이즈를 좀 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1mm, 2mm 밖에 안 보이죠? 그럼 여기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1mm가 아니라 0.2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OK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작을 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룰러가 자가 다 보이게 엑스레이를 찍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set image size, 혹시 다른 말로 calibratio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주고 나서 이제 다시 왼쪽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트레이싱을 하는 거예요. 먼저 트레이싱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있는 위에 요거를 먼저 눌러줍니다. 이게 지금 시작을 한개했다는 거거든요. 누르면 이런 게 뜹니다. 엑스레이 필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엑스레이 필름 없이 할 것이냐. 우리는 엑스레이 필름을 갖고 하는 거니까 위에 거가 마킹되어 있는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요. 오른쪽에 어디를 찍으라는지 다 나오고 그게 명칭도 그 부위의 명칭이 뭔지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빨갛게 돼 있죠. 이 부위를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앞서서 뭐를 먼저 해주느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 확대하는 게 있어요. 확대. 요걸 누르면 제가 어떤 그 구역을 지정을 하면 그걸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이브 트레이싱을 하는 분은 이 부위인데 지금은 뭐 잘 나오지만 경우에 따라서 엑스레이가 이렇게 그 두개골 전체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트레이싱 하려는 부분이 작아 보이죠. 작아서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눌러 가지고 마우스로 여기 지금 십자가로 뜬 거 보이시죠? 이걸로 이렇게 우리가 하려는 부위를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드래그해서 놓으면 그 부위가 확대됩니다. 조금 더 확대하고 싶으면 한 번 더 해도 돼요. 이렇게. 더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확대가 됐으면 이거를 이제 끄야 되니까 이걸 한번 다시 누르면 이제 확대하는 건 없어지고 우리가 다시 마킹하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처음에 셀라를 해야 되겠죠. 셀라라는 게 여기 뇌하수체가 들어가는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자 왼쪽 위에 보시면 여기죠. 여기 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보입니다. 내가 이 마우스를 움직이면 고기가 확대가 돼서 보여요. 그래서 좀 정밀하게 찍으려고 할 때는 왼쪽 위에 확대된 부위를 참고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셀라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요. 동그란 뇌하수체 이런 동그란 부위의 딱 가운데를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타원형 같이 생겨져 있죠. 그래서 거기에 가운데를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찍을 때는 마우스의 왼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뭐 하라고 되어 있죠? 네이존 하라고 되어 있죠. 네이존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 프론탈 본과 네이잘 본이 만나는 요 부위예요. 보통 여기에 보면 지금도 보이시죠? 여기 뼈와 뼈 사이에 정확한 명칭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금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그 사이 이 뼈의 외곽선에서 갈라지는 부위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가 네이존이에요. 그 다음 포리온이라는 거는 웨이도 상방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셉을 찍을 때 이어로드를 끼우죠. 그럼 이어로드가 들어가는 부분이 웨이도라고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찍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다 찍으면 안 되고요. 보통 이 웨이도 이어로드 후상방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뭐냐면 콘달 헤드인데요. 콘달 헤드 후상방에 항상 웨이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웨이도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웨이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어로드 후상방 혹은 콘달 헤드 후상방에 존재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웨이도 상방이니까 동그랗게 임의의 가상의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 위에 점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포리온이 돼요. 자, 찍었죠. 그 다음 이제 베이지온은 뭐냐면 이 두개저의 가장 끝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이제 그 빅 포라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척추랑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개저의 가장 끝입니다. 여기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 부분에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엑스레이에 따라서 좀 잘 보이는 엑스레이가 있고 잘 안 보이는 엑스레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하다 보면 조금씩 더 보이는데 처음에는 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냐면 오비탈, 그러니까 안과 저, 눈에 들어가는 이제 이 뼈의 가장 아래쪽 부위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안와저는 좌우 두 개가 있죠.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관구에서 엑스레이를 조사하면 필름에 찍힐 때 관구에서 가까운 부위는 확대율이 더 크고 관구에서 먼 부위는 확대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우리가 좌우로 두 개가 있는 그 구조물은 무조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서 보입니다. 그래서 좀 트레이싱 할 때 어려움이 좀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라인이 하나가 있고 여기도 하나 라인이 이렇게 있죠. 이 두 개 중에 가운데를 찍는 것도 방법이고요. 두 선의 가운데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두 선 중에 명확한 선을 내가 임의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방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게 옳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두 선이 있으면 가운데를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게 조금 이제 아무래도 중간 평균 값이니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네, 올라가고 그럼 요 가운데를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우리가 오비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티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개 저와 우리 그 하악골, 하악 바디, 맨디블 바디, 여기가 바디고 이제 레이무스죠. 레이무스의 후연에 콘다일로 올라가는 이 후연이 만나는 점, 요 부분이 아티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두 개 저와 레이말 후연에 올라가다가 만나는 점, 요 점이 되겠죠. 요 점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악도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포개지는 게 별로 심하지 않지만 이 하악에 비대칭이 있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라인이 두 개가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값을 선택해서 찍거나 혹은 두 개 중에 명확한 선을 하나를 선택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것은 뭐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게 편하신지 본인한테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맥실라 원 크라운, 상악의 중절치의 인사이절 끝입니다. 보통은 인사이절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찍을 때는 중절치 끝을 찾기가 쉬운 경우도 있지만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어려울 때는 무조건 제일 앞에 있는 치아에 중절치 끝을 찍으면 됩니다. 명확히 우리 중절치가 보인다 그러면 그걸 끝 찍으면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중절치가 보이죠. 중절치 끝을 찍을 때는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는 좌측 위에 여기 쪽이 확대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고 찍으시면 조금 더 잘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루트를 찍으라 그러는데 루트를 찾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되게 흐려져요. 왜냐하면 중절치, 측절치, 견치 세 개가 다 중첩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요 치아의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요. 중절치가 이렇게 가겠다 생각해서 이 정도가 에이펙스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정치는 겁니다. 실제로 중절치 에이펙스 치근첨을 찍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악 다음에 하악인데요. 하악의 크라운이죠. 맨디블 원 크라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가장 앞에 있는 걸 찍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생겨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중절치 인시절 팁이 됩니다. 찍고요. 마찬가지로 치근첨을 이제 찍어야 되는데 마찬가지 여기 요 치아 여기가 이제 그 중절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쭉 내려옵니다. 그럼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가 치근첨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처음에 하시면은 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치부 각도라는 거는 좀 상당히 중요한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잘 찍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맥실라 6 디스탈, 그러니까 제1대구치의 크라운의 후방 경계를 찍는 거예요. 후연, 디스탈 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게 6번이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6번이 좀 명확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6번도 좌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좌우 위치 대구치가 앵크로스가 일어났다거나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중첩이 돼서 되게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6번 대구치에 크라운이 되어 있거나 아말감 같은 치료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 셉상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찍기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파노라마 같은 걸 한번 참고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환자가 좀 명확하게 6번이 보이죠. 이 크라운의 제일 뒤 경계를 찍어줍니다. 그 다음 이제 6 루트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디스탈, 우리가 상악은 루트가 3개잖아요. 근데 팔라탈이 아니라 디스토 버칼 루트에 그 에이펙스를 찍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기서 보면 이 정도가 되겠죠. 요거는 나중에 수정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찍어 놓고 나중에 수정할 때 요거는 조금 잡아줘야 됩니다. 하악도 마찬가지로 여기 6번이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보이죠.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보이면 두 개의 중간점을 찍거나 혹은 명확한 거 하나에 를 선택을 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크라운, 하악 6번의 크라운의 후연, 여기가 되겠죠. 이 하악은 보통 메지알 루트, 디스탈 루트니까 디스탈 루트에 에이펙스에 찍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안 맞는데 요건 나중에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오클루잘 플레인 포인트라고 찍으라고 합니다. 이제 오클루잘 플레인을 찍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소구치 그러니까 5번 요 사이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A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악골의 전방부에서 가장 깊은 곳이에요. A 포인트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중요한 위치인데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되게 좀 흐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아를 찍고 나서 요 바깥에 있는 라비알 본의 위치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보통은 이 A 포인트가 치근점 전상방에 위치해요. 전방이나 전산방, 상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요 정도에 위치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쭉 가다가 치근점 앞에서 여기서 흐려서 안 보이죠. 그럼 여기에 찍으면 됩니다. 여기가 A 포인트가 돼요. 그 다음 anterior nasal spine,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이 팔라탄에서 가장 앞에 있는 거. 여기도 보면 조금 여기가 흐려요. 흐린데 요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posterior nasal spine은 뭐냐면 팔라탈 본의 제일 후방인데 이 후방에서 이 피셔 부위가 닿는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피셔가 이렇게 있죠. 피셔가 있고 여기가 이제 팔라탈 본의 끝이니까 여기를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테리고이드는 거는 이 피셔의 최상방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지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뼈 두 개가 요 사이에요. 나비뼈와 이 상악뼈의 사이입니다. 요게 아마 나비뼈 날개인가 그런데 요렇게 이제 피셔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일 위에서 접선을 우리가 접점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평되는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이 되는 부위를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명칭은 제가 조금 지금 명확하진 않은데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뭐죠? 멘톤이라는 건 뭐냐면 하악의 여기 있죠. 이 심피시스의 가장 하방이 멘톤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평선이 있으면 수평선에서 만나는 접선과의 접점 여기를 이제 찍으시면 됩니다. 포고니온이라는 것은 이 심피시스의 전방부에서 가장 두드러져 있게 가장 앞으로 튀어나온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죠. 이 PM이라는 건 뭐냐면 PM 다음이 요 이제 B 포인트라는 건데 B 포인트는 A 포인트는 상악에서 가장 깊은 곳, B 포인트는 하악에서 가장 깊은 곳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가장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깊은 곳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변곡점이 생깁니다. 변곡점이 튀어나온 부위에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볼록에서 오목으로 넘어가다 보면 우리가 변곡점이라는 게 생기죠. 그게 바로 PM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뭐 분석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충 찍으면 되고요. 그 다음 B 포인트는 잘 찍어야겠죠. 여기 지금 요 가장 깊은 부위. 보통 상악 A 포인트가 치근점에 있었듯이 B 포인트도 치근점 전방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전 하방이 되겠죠. 보통 여기서는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 레이미스 다운은 뭐냐면 이 레이무스가 있으면 후연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접선을 수직으로 그었을 때 이 접점이 되는 부위가 레이무스 다운이 돼요. 여기서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좀 크게 굴곡이 없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콜프스 레프트는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죠.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볼록 튀어나와서 이렇게 가면 요 튀어나온 부위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힌지 엑시스는 여기 이제 콘달 헤드가 있죠. 콘달 헤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좀 명확하지 않은데 환자에 따라서 콘달 헤드가 명확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콘달 헤드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형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명확한 선이 안 보이더라도 우리가 형태를 유추를 하면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형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있죠. 그럼 요거의 헤드라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원형을 이루고 있죠. 완전한 원형은 아니더라도 그 원에서 중심에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뒤.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 만약에 찍었는데 내가 잘못 찍었어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올라가면 백을 누르면 뒤로 갑니다. 백을 누르면 뒤로 가요. 혹은 이걸 안 누르더라도 오른쪽 마우스의 오른쪽을 누르면 방금 전에 실행했던 거를 취소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여기 눌렀잖아요. 오른쪽 걸 누르면 없어지죠. 그죠? 다시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른쪽 걸 누르면 방금 전에 했던 실행이 없어진다. 취소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 눌렀을 때는 왼쪽 버튼을 눌러서 잘못 눌렀을 때는 바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기서 콘다인에다가 이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셀라 베이존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라인이에요. 라인. 셀라 베이존. 이 그 헤드에 이 셀라에서 내려오는 이제 베이존이 여기저까지 내려오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선은 처음에 하나 여기서 이제 보통 시작합니다. 선을 찍고요. 이렇게 선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마우스의 왼쪽을 버튼 눌러서 계속 이렇게 옵니다. 따라옵니다. 따라서 이 아웃라인을 이렇게 그려요. 원에서는 조금 촘촘히 찍어줘야겠죠. 이건 나중에 수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사실 보여주기 위한 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일단 신경 써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진 않습니다. 보고 이렇게 두 개 저의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걸 끝내려고 할 때는 왼쪽을 한 번만 누른 게 아니라 더블 클릭하면 딱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이제 찍었죠. 그 다음 포리온 라인이라는 건 아까 여기서 찍었잖아요. 웨이도 상방을 우리가 찍었죠. 그러면 여기 이게 포리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라인이라는 건 이거 원을 이 동그라미를 그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씩 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 딱딱하면 이제 끝나요. 그 다음 맥실라.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고치지 말고요. 나중에 또 고칠 수 있으니까 그때 고치셔도 돼요. 맥실라는 여기 보면 나오죠. 이렇게 그리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따라 그립니다. 이렇게. 잘못 눌렀네요. 잘못 누르면 오른쪽 눌러서 취소하고 또 하면 됩니다. 발라탄 봄을 따라 누르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딱 하면 이제 끝나죠.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마지막 점을 잘못 눌렀다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 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앞에 그렸던 게 싹 다 날아갑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심페시스를 그리라고 하죠. 여기도 그림이 오른쪽을 잘 보시면 그래서 웬만한 게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그립니다. 보통 점들을 연결시켜서 하면 되고요. 이렇게 꺾이는 부위는 조금 점을 여러 번 찍어서 그림을 그리면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디블을 또 이렇게 그리라고 나오죠.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 정도까지만 그리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다 그리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다 안 그려도 돼요. 그리고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얘가 이제 아까 콜프스 레프트를 여기다가 찍었는데 제가 요거를 조금 잘못 찍었어요. 왜냐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콜프스 레프트라는 거는 이렇게 하악의 선을 그었을 때 여기 접선과 만나는 접점이 되는데 제가 여기 지금 우각부를 잘못 찍었죠. 요건 이따 다시 한번 수정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오비탈을 그리라고 합니다. 오비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눈 아까 이제 안화 이제 절을 찍었잖아요. 이제 안화가 들어가는 이 뼈의 외형을 찍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안화는 요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만 그려도 되고 여기서 지금 요렇게 돼 있죠. 지금 이제 두 개잖아요.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두 개가 돼 있으니까 가운데를 요렇게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하나만 그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선명한 선이 여기 있잖아요. 선명한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 그려도 돼요. 그건 뭐 편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이지온 프로파일. 자, 이게 네이지온이죠. 여기가 네이지온입니다. 여기 네이지온 프로파일. 이 선을 그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따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일일이 따라서 뾰족하게. 마지막에 따닥. 그 다음에 이제 글루벨라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얼굴에 외형선을 그려야 돼요. 외형선을 이제 그리는데, 중에서 이제 점을 찍는 건데, 글라벨라라는 선을 우리가 직접 그리진 않고요. 점을 찍으면 얼굴선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라벨라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안면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프론탈 본의 암쪽에서 가장 튀어나온, 이마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글라벨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찍어주면 되고요. 소프티슈 네이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 네이전 앞에 있는 부분인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가장 깊은 부위를 찍습니다. 가장 깊은 부위를 여기가 찍죠. 실제로 이 셉 찍을 때 잘못된 게 뭐냐면, 이 가이드가 여기 와야 돼요. 이 콧등 위에 가장 깊은 부위에 보통 이거를 갖다 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룰러가 잘려 있었던 거죠. 근데 가장 깊은 부위를 찍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포인트 온 어퍼 프로파일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여기서 이제 두 점을 찍어주는데, 이 콧등에 두 점을 찍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부위도 하나 찍고, 낮은 부위도 하나 찍고.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여기 찍게 되는 게 이제 프로네이절이라고 해서 코에서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부위를 찍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이 사이에 두 개를 찍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찍어주면 되고, 근데 요건 잘 찍어야 돼요. 프로네이절. 여기가 코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위를 찍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돌출을 평가할 때 이 라인이라고 에스테틱 라인을 이제 보는데 그 기준이 되는 점이에요. 이 점이. 그래서 잘 찍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소프티슈가 엑스레이에서 잘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기 보면 오른쪽 위에 이미지 인핸스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이런 뼈 부위도 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편할 때는 요걸 누르고 찍어도 되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걸 눌렀을 때 더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고 여러분들이 편한 이미지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네이저를 찍었고요. 그 다음 뭐냐면 이제 콜루멜라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콧구멍이 이렇게 있죠. 콧구멍이 있으면 콧구멍의 가장 전방의 하방이 콜루멜라예요. 여기를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 썸네이절이라는 거는 코와 윗입술에 인중이 만나는 부위,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꺾이는 부위가 썸네이절이 됩니다. 썸티슈 A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A 포인트가 가장 깊은 곳을 찍었죠. 상악골 전면부에서. 소프티슈 A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인중에서 가장 깊은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죠. 여기 오면 인중 여기 입술이 있고 오면 인중 여기 꺼지는 데 있죠. 꺼지는데 여기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레비알 스피릿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술과 인중의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술이 있고 빨간 입술이 있고 인중이 있으면 경계 부위 있죠. 여기가 그 부위가 됩니다. 그 다음 어퍼립은 뭐냐면 입술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위. 여기서 지금 좀 희미할 수 있는데 요 부위예요. 요 부위가 이제 가장 튀어나온 부위죠. 입술에서. 요 부위가 그래서 어퍼립입니다. 어퍼립은 왜 필요하냐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에스테틱 라인에서 입술이 나왔는지 들어갔는지를 봐주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잘 찍어야 되겠죠. 그 다음 STMS라는 건 뭐냐면 윗입술의 하연입니다. 하연. 윗입술의 가장 낮은 부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윗입술이 이렇게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엑스레이가 여기 이제 뭐라 그러나요? 오른쪽 볼. 입술의 오른쪽 부위가 같이 포개져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입술은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위가 가장 하이는 됩니다. 근데 요거는 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입술이 끝나는 부위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선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 보면 선이 엉망이죠. 근데 요건 나중에 수정을 해야 돼요.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있는 얼굴의 외형선을 찍어줘야 됩니다. 시작하는 부위는 여기 아래 하순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여기서 찍어주고요. STMI는 아랫입술의 가장 높은 부위 여기가 되겠죠. 여기 찍습니다. 이거는 크게 이 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 포인트니까 너무 신중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냐면 로우립. 로우립은 중요합니다. 로우립이 이렇게 입술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위를 찍어야 돼요. 아까 이제 어퍼립이 에스테틱 라인에 영향을 주듯이
로어립도 이제 에스테틱 라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 잘 찍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그 로우 프로파일, 여기도 아까 위에서 우리가 입술과 입술의 버밀리언 보드, 입술과 여기 상순에서는 입술과 인중 그 버밀리언 보드를 찍었잖아요. 우리 하순에서도 이 버밀리언 보드를 지금 이렇게 찍어줍니다. 소프티슈 핀 포인트라는 거는 이 아래쪽에서 가장 깊은 부위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위가 되겠죠. 자, 아까 포고니온이 여기도 있었죠. 뼈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연조직에서도 가장 튀어나온 부분 어딜까요?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 찍어주세요. 그 다음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제 그 네시온인데 원래는 지는 묵음이라서 네시온이라 그러죠. 이거는 가상의 선이에요. 이게 가상의 선인데 이따가 이제 소프티슈 이 멘톤이라는 게 여기 있었고 소프티슈 멘톤도 마찬가지 여기 옵니다. 그럼 이 소프티슈 멘톤과 이 앞에서 찍었던 포고니온과 그 사이에 가상선, 원래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가상선이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멘톤과 포고니온 사이에 있는 가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조금 전에 이 네시온은 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멘톤, 소프티슈 멘톤이죠. 아까 멘톤이 이 심피시스의 가장 하연이라고 했듯이 소프티슈 멘톤은 그 하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의 점을 찍어요. 여기 프로파일을 찍습니다. 이 프로파일을 찍는 건데 대충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두 개 정도를 임의로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아래 입술이 다 그려졌죠. 이건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엑스트라 아웃라인이 지금 3개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림을 완성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두 계좌가 여기 이제 그었으면 여기 하나를 이렇게 더 그립니다. 더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중요한 접합 부위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발달상에서 이 중요한 접합 부위 여기 이제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보통 우리가 그려주고요. 나머지 하나는 뭘 그려주느냐? 여기 이제 아까 피셔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피셔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3개를 그려줘요. 요 선을 꽂고 이걸 안 그리고 다른 걸 그려주고 싶으면 다른 걸 그려줘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된 거죠. 그 다음 이제 뭘 찍으라 그러냐면 upper one surface,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은 안 나오는데 치관, 상악 중절치 치관의 페이셜면의 가운데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로우 원도 마찬가지예요. 하악 중절치의 치관의 페이셜면의 중간을 찍어주면 됩니다. R3를 찍으라고 그러는데 R3는 뭐냐면 레이무스에서 콘달 헤드와 이 앞에 있는 갑자기 명칭이 생각 안 나네요. 이 부위가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요 사이에 이렇게 깊은 부위가 있죠. 그럼 요 가장 깊은 부위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도 크게 의미 없으니까 여기 임의로 찍어주시면 돼요. R1은 뭐냐면 이 레이무스가 올라가는 부위예요. 레이무스가 올라가는 부위에 이제 임의로 우리가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찍는데 이게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임의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없어졌죠. 이게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건데, 다 됐다 그러면서 뭐가 뜨냐면 왼쪽에 이게 뜹니다. 이게 눌려져 있는 거는, 왼쪽에 이게 눌려져 있는 건 내가 이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여러분들이 요겁니다. 이거를 움직여서 이 6번의 모양과 맞춰야 돼요. 6번의 모양과. 이 앞뒤 크기도 그렇고, 이거 두 개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여서 이렇게 모양을 맞춰요. 교환면도 맞추고. 하악도 마찬가지 이렇게 맞춥니다. 이렇게 맞춰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모델도 좀 보고요. 클래스 1이면 요것도 클래스 1으로 가고 좀 맞춰주고요. 2라면 2를 맞춰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왜냐면 되게 부정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좀 명확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치아들이 좌우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얼굴의 아웃라인이 너무 이제 안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할 때는 이렇게 먼저 클릭을 하면 전체가 이렇게 클릭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든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할 때는 이걸 갖다 대면 돼요. 갖다 대서 찍으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를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 포인트에 갖다 대면 포인트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 이제 점 사이에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점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오른쪽을 누르면 점은 없어져요. 근데 이런 우리가 트레이싱 했던 점들은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점들 있죠. 이런 거는 오른쪽을 눌러도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다 보면 내가 이 점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 선 전체를 움직여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있죠. 언두를 누르면 됩니다. 언두를 누르면 실행 이전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잘못 누르시면 그거를 이제 만회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웃라인이 지금 전혀 안 맞기 때문에 클릭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가운데 점이 없어요. 이 아웃라인을 맞춰주려면. 그래서 여기다가 갖다 대면 이렇게 선에 갖다 대면 이런 모양이 생기잖아요. 이 모양이 생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점이 하나 생겼죠. 그럼 이 점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와요. 그럼 선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이렇게 아웃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좀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점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아웃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되게 안 맞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점을 하나 찍어서 여기를 조금 끄집어내요. 음중 쪽이 조금 나와 있었으니까. 입술 같은 경우도 이런데 넣고 싶다 그러면 점을 찍어서 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입술이 들어가죠. 이렇게 나오고. 보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입술을 수정할 때도 이제 클릭을 해서 여기가 안 맞죠. 보통 이 아랫입술 하방에 이렇게 오목한 부위가 잘 재현이 안 되거든요. 라인이. 그래서 여기서 갖다 대서 점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움직여서 이렇게 안으로 끌고 갑니다. 그럼 맞아지죠. 여기는 조금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럼 점을 만들어서 끄집어내고. 그럼 이제 얼추 맞죠. 아웃라인이 맞아졌죠. 그죠? 이런 라인도 안 맞으면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아까 이제 안 맞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예쁘게. 이건 어차피 분석 값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왕 처음에 할 때는 이왕이면 조금 이쁘게 하면 좋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요거를 잘못 말씀드렸다고 그랬는데, 왜냐면 이게 나중에 분석에 영향을 줘요. 이 콜프스 레프트가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때 요 부위에, 왜냐면 이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임의의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임의의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접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여기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맨디블 라인이 조금 이제 안 맞는 경우 마찬가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해주면 돼요. 이런 거.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쁘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정을 다 했으면 어떻게 하냐. 요걸 누르면 됩니다. 요걸 누르면, 이제 적용하겠냐, 코렉션 한 거를 이제 적용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를 누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누르면 계속 수정을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했다가 다시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요걸 누르면 돼요. 이걸 누르면, 여기 보면 이제 토글 크랙션이라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뜰죠. 그러니까, 크랙션 한다는 거죠. 누르면 다시 크랙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누르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트레이싱이 끝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싱 값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요걸 딱 누르면 바뀌는 게 있죠. 여기 이제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지고, 요거 이제 누르면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메소드 1이 있고 요거를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메저의 어널리시스에 가면 메소드 1이 있고 연세 어널리시스가 있고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모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대에 계신 분들은 연세 어널리시스가 있을 거고요. 이게 아니신 분들은 CH 해가지고 이렇게 뭐 분석법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리케처나 스테이너, 맥나마라, 이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쓰는 분석법인데, 그걸 원하시면 그걸 누르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세 어널리시스를 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연세 어널리시스 여기가 뜨죠. 그럼 이제 이게 딱 청량돼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수치로 보려고 할 때는 수치를 먼저 보기 전에, 자, 요거는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 엑스레이 없이 분석된 것만 보고자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요런 게 있죠. 레트럴 필름을 누르면 필름이 지워져요.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죠.
그래서 분석값이 이렇게 숫자가 다 나옵니다. 이 수치가 어떤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차트로 보려면 여기 보면 이제 차트가 있죠. 요 차트를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이 이렇게 딱 나와요. 원하는 값이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평균값, 그 다음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그래서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124가 정상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환자가 오늘 4월 6일 지금 한 거죠. 그 계측한 값들이 나오는 거고, 초록색은 정상 범위에 있다는 거고요. 빨간색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까만 선이 정상 범위예요. 그리고 이 빨간 선이 이 환자의 값입니다. 그래서 요 좌우 편차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다 초록색으로 나오고요. 정상이니까. 이걸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정상값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화살표든 별표든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는 마일드, 두 개는 모드레이트, 세 개는 시비어하게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만큼 크게 벗어났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값을 많이 보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는 거는 이거예요. 이 차트와 이 필름이 있는데 분석된 것도 보지만 이거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많이 봐요. 보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용할 때 자료로 쓰려면 그림 파일로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빼느냐? 그걸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파일 누르면 프린트가 있죠. 프린트. 여기를 보면 이제 PDF로 이거를 뺄 수가 있어요. 프린트를 누르면 PDF로 프린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OK를 누르면 이거를 이제 어디로 이걸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하는지 그러니까 어디에다 저장을 할 것인가, PDF를. 그래서 여기가 지금 했던 게 여기니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1번 숫자를 넣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PDF 파일로 이게 저장이 돼요. 그 다음 요걸 눌러 볼게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프린트 누르면 PDF로 보내겠다는 거죠. 그럼 OK 누르면 아까 지정했던 게 다시 열려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2번으로 누릅니다. 2번으로 저장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차트를 쓰죠. 차트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린트를 누르면 돼요. 여러분들이 화면 스크린을 캡처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그러면 나와 있는 부분만 캡처가 되고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캡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전체가 다 PDF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쓰기가 편리합니다. 확인 누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3번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장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그리고 이건 항상 여기 들어오면 볼 수 있고요. 내가 한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가면 조금 전에 고길동이라는 걸로 제가 했잖아요. 그럼 이걸 더블 클릭하면 요걸 이제 제가 분석한 걸 이렇게 나와요. 아까 전에 위에 없었던 게 생겼죠. 트레이싱 분석한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누르면 이렇게 분석한 게 떠요. 그래서 어널리시스 하면 이게 다 뜨고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렇죠? 차트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분석한 거를 이제 다 보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차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 가서 이걸 다시 수정을 해요. 그죠? 수정하면 이 차트 값이 다시 바뀝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죠. 이걸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트레이싱은 여기까지 하고 끝나는 거고요. 제가 아까 PDF 파일을 보낸 거를 다시 뭐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해 드릴게요. 좀 여러분들에게 기초적인 것까지 알려주는 게 좋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 파일을 여기다 옮겼어요. 그럼 이거를 띄웁니다. 파일을 열면 되겠죠? 보통 이제 아크로벳 리드로 이제 열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열리면 예를 들어서 1번 이렇게 열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써야 된단 말이죠. 쓰려면 근데 이걸 어떻게, 보통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로 넣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컨설팅이라든가 이제 가르치는 원장님들이
저에게 의뢰를 할 때 저런 자료를 다 넣어야 되면 파워포인트에다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만든 그 형식이 있어서 파워포인트에다 넣거든요. 그러면 그림 파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쉬운 방법을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왜냐면 이거를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쓰게 될 텐데 쉬운 방법이 뭐냐면 요거를 조금 이제 크게 키웁니다. 키워서 확대를 해서 요거를 이제 캡처를 할 때, 요 캡처 아시나요? 여기 이제 편집을 누르면 스냅샷 찍기라고 있어요. 스냅샷 찍으면 내가 여기 이제 십자가를 갖다 대고 이렇게 이제 캡처를 해요. 마우스를 왼쪽으로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갖다 해서 딱 놓으면 이게 캡처가 됩니다. 그럼 여기 파워포인트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그냥 컨트롤 V죠. 붙이기. 복사한 거 붙여넣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V를 누르면 이렇게 그림이 그대로 옵니다. 캡처한 부분이 그대로 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똑같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이걸 쓰죠. 분석법을 쓰는데 분석법도 마찬가지로 편집에 들어가서 스냅샷 찍기를 클릭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쭉 내리면 원하는 만큼 다 됩니다. 지금 이제 한 장이 넘어가서 두 장째라서 다 안 되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캡처를 하죠. 여기다 다시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옵니다. 그죠? 요거는 이렇게 하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제가 똑같은 거에다 했는데 다음 페이지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붙여놓으면 이렇게 하면 문제는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원하시면은 이제 복사를 해서 놓고 이렇게 잘라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잘라서 이걸 확대하면 되겠죠. 확대하면 이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붙여 넣으면 글자가 좀 더 잘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다 넣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몇 개로 좀 잘라서 넣으면 돼요. 잘라서 붙이면 됩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우리가 2페이지 부분 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이제 붙여 넣으면 되죠. 잘라놓고 이제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다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잘랐죠. 이제 SNGOAM까지 나오게 자르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윗부분을 SNGOAM까지 잘라버리면 되겠죠. 위에서 자르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해서 확대하고 아래에다 요거랑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장에 걸쳐서 차트를 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분석 자료를 만들 때 파워포인트로도 이렇게 쉽게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Vcep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직접 그 자료들을 이용해서 그림 파일로 우리가 파워포인트에 옮길 수 있는 것까지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Vcep을 분석하는 것과 그것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Vcep 5.5 버전 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